네,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공수처법과 방송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는데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지만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과 방송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야당이 방송법 처리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우리는 공수처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의를 못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사흘 처리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주요 법안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임시국회 첫날 파행은 6월 지방선거 레이스의 초반이란 점에서 기싸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야는 개헌은 원내대표가, 추경은 정책위 의장급에서 다루는 투트랙 방식 협상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결국 경남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권의 수건인 영남 지역 구도 극복에 선봉에 서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의 재대결도 사실상 확정돼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달라는 여권의 부름에 결국 응했습니다. 경남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벼랑 끝에 선 경남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경남지사 단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여권의 수건인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영남 동진의 채비를 마친 겁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남지사 선거 차출에 한사코 거부감을 표했으나 경남에서 지방 권력 교체 바람을 일으켜 부산을 거쳐 대구 경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결국 꺾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전략공천 후보로 낙점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태호 전 지사와 경남 김해을에서 맞붙어 패했습니다. 김 의원이 친문그룹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은 선거판 전체를 달굴 빅매치가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백전노장을 지방선거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수색 짙은 중진으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한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인재 전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한 장의 벽돌이라도 꼭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남지사 후보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보수 색채가 짙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중도는 없다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 때와는 달리 반드시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 대표는 백전 노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워 위기 돌파에 나섰지만 홍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저조한 당 지지율은 홍 대표의 언행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고 비판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언어의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방문 조사도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막바지 보강 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운명의 한 주를 맞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세 번째 방문 조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송경호 두 부장검사가 구치소를 다시 찾아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거듭된 조사 시도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사의 효율성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강제 조사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한 만기에 맞춰 오는 9일쯤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 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과 다스 차명주주 김창대 씨 등을 주말 동안 조사하는 등 주변인 조사로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된 18개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하되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된 고 장자연 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올해 9주기를 맞은 용산 참사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2009년 장 씨의 죽음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상납을 받았다고 지목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장 씨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최근 미투 운동에 힘입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수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은 또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 참사 사건도 재조사합니다.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은 처벌받았지만 경찰의 강압 진압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간 방구에서 8시간 어디지 않았는데 특공대가 웬 말입니까? 이 밖에 춘천 강간 살해 사건과 낙동강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고 1차 선정된 사건 중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등 8개 사건에 대한 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조사 대상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가운데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를 반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포부를 이루어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